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또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이번에 구직하게 된 친구고요. 팀노 일주일 만에 구직이 끝났고 사실상 한 3, 4일 정도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팀노와 팀원이 일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이고 좀 비전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연봉은 6천으로 들어가게 됐고, 원래 호텔 쪽 전공하고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2년 동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터뷰 그 마지막 이제 소감 같은 거 듣거든요. 이제 그 구직 활동에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들은 공개하기가 힘든 게, 이제 회사명 얘기도 나오고 이제 많은 친구들과 그 공유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공유가 가능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런 날이 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전역하는 느낌입니다, 진짜. 제 앞에 선임들 다 보내야 제가 갈 수 있는 것처럼. 앞에 팀원들 진짜 많이 보냈었는데, 음. 아, 아, 그, 일단은 제가 친노바를 시작하게 된 게, 한 4년 정도 회사 다니다가, 홧김에 회사 그만두고 이제 이직하면서 한 10군데 정도 면접을 봤었거든요. 뭐,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회사 물류 총무, 뭐, 아니면 밥솥 회사 제품 개발팀, 뭐 이런 데 막 면접 보고 다녔었는데, 그때 거기서 제시했던 연봉이 2,700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제발 한 번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진짜 지게차 자격증도 따서 열심히 하고 막 뼈를 묻겠습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음. 2,700을 떨어졌었는데, 뭐, 지금 이제 면접 보면서 6천에 갔다라는 게 또 실감이 안 나기도 하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지난 회사로 치면은 30년차 부장님이 받으시는 연봉을 제가 지금 받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진짜 감격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팀너버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넌 이과도 아니고 문과고, 공기업 공부 같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도피하는 거 아니냐. 그냥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라. 이런 얘기를, 비난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악 물고 공부하면서 이 결과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뭐 노프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이제 감사드리는 게 사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랑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에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야. 네, 그리고 팀원들도 잘 만났고, 네, 그리고 그것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봐도 두 개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니까,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잘한 거야. 나는 그냥 그 가이드를 해준 거지. 어차피 자기 인생 바꾸는 건 자기가 공부해서 바꾸는 거라서, 그래서 스스로 바꾼 거야. 다만 이제 그 멘탈 나가거나 이제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거를 잘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막 비전공자고 네가 뭐 못나서 뭐 못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이게 해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진득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거를 정진하느냐가 핵심이지. 대부분은 그걸 못해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 스스로가 가진 인내심, 그 노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는 게 맞아. 음. 그럼 계속 네, 줄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팀장님도 이 개발 업계에 들어가서 진짜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겪었던 경험이나 지식 엑기스 같은 걸 저희가 이제 한 방에 쫙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을 진짜 많이 아꼈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최소 10년 전, 최소 10년 이상은 시간을 아꼈다. 그래서 개발자 커리어로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타고 딱 질러온 것 같아요. 음. 만나서 코칭 받을 수 있어서 좀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 만나서 너 열심히 하는 친구 만나서 나도 참 좋았어. 근데 뭐 이제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응. 마지막으로 이제 레인보우 브릿지 팀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나와가지고 그 레인보우 브릿지 팀뿐만 아니라 한동안 이제 졸업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주자로 딱 나오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첫 주자로 나오게 돼서 내가 잘못되면 뒤에 팀원들 저기 팀 레인보우 브릿지 팀원들한테 악영향 갈까 봐 걱정 많이 했고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큰 문제 없이 스타트 잘 끄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이제 2단계 다른 팀원들도 시간 빨리 가니까, 금방 가니까,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셔서 나중에 저 좀 불러주시면 뼈를 묻어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공유할게요. 일단 이 친구가 대회 2개를 수상을 했어요. 응용 1단계 때 하나 수상하고, 응용 2단계 때 레인보우 브릿지로, 최근에 미래 컨텐츠 창작 공모전 AI 관련 주제로 1등 해가지고, 이 팀이 지금 상금 500만원 받고, 그거 갖고 이제, 그니까 잘 갈라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수상한 상장이랑 작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한번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올리려고 마켓 스토어나 막 이런 데 올라간 것도 하고 또 준비 좀 해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공지할 거예요.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다가 공지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팀노바를 하면서 제가 항상 좀 뿌듯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돈은 벌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실력 하나? 그거 하나로 제대로 한 명 한 명 졸업시켰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의의를 두고 있는 편이고, 어,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심을 버리면 큰 돈 벌기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있고 괜찮은 그런 강사 입장에서는 쉽게 돈 버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교육을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연봉 6천이라는 게 원래 2,700 제의 받던 친구가 연봉 6천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700도 막 제발 붙었으면 하고 기도할 정도의 친구가 연봉 6천으로 간 건 거의 2배 이상으로 뛰어서 간 건데,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결과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이 친구 노력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 팀원들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저도 함께 간 거죠. 사실 레인보우 브릿지 팀 아이디어는 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봤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사회 이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지고 AI 훈련시켜서 막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그런 AI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D 사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리면 그거를 이제 실제 내 휴대폰이나 이런 디지털 매체는 살아있게 그렇게 해서 조금 우울감 좀 덜어주고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딱 이 친구도 잘 된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게 된 분야도 그런 이제 비전 인식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3D 모델링도 하지만 이제 인식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요새 되게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제 하나의 코드를 인식을 하고 팀노바 응용 2단계는 사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진짜 논문도 거의 300개 가까이 검토를 하면서 몇 달 동안 논문만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기술을 만들어 나갔는데, 학원 레벨에서 이 정도로 학생의 어떤 연구까지 봐주고 뭐 각종 논문대회에서 상도 타고 뭐 그런 곳이 일단 국내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되게 프라이드가 많은 것 같아요. 연봉도 당연히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사실 단순히 연봉만 높다기보다는 이런 한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냥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내 몸이 변화하고 내 뇌가 되게 어려운 연산을 적응해 나가는 그거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관찰해 본 결과는.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생각이나 패러다임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보통 잘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나이도 조금 있는 상태에서 온 편인데 30대 초반쯤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직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이런 소식들을 알려줄 건데 다 너무 보통은 다 잘 되고 있어요. 5천 이상은 다 가고 있고 좀 이렇게 괜찮은 친구들은 5,500에서 5,700 이상 한 6천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좀 약간 좀 멍해요. 약간 약 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 보여지는 것보다 굉장히 사실은 사람을 교육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수반하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스마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단기로 짧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알고 이 친구도 2년 가까이 개고생했거든요. 근데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 뭘 시켜도 다 금방금방 적응해서 금방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렇게 트레이닝 했고, 실제로 훌륭하게 그게 됐고, 일주일 만에 그래서 구직이 끝났고, 일주일 동안 오퍼는 3개 받았거든요. 면접은 한 6개 본 시점에 3개 받았으니까 50% 확률로 그렇게 됐고, 2개는 6,000에 붙었고, 하나는 5,700 정도에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르기 시작한 연봉은 5,700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딴 곳에서 더 이 친구를 뽑고 싶어서 더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한 300 정도 우대를 받고, 원래 불렀던 금액보다 우대 받고 들어가게 됐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IT 업계, 구직 막 힘들다 해도 결국에는 괜찮은 인력에 대해서는 꽤 좋아요. 그리고 팀원과 팀원들이 미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써본 분들 알거든요. 이 친구들 뭔가 특별하다라는 걸 아시니까, 그, 한 번이라도 써본 회사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좀 약간 그 삶의 태도부터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뭔가 그냥 막, 어, 저는 피해의식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뭔가 뭘 피해의식 있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팀노바 운영하면서 저는 뭐 억까 엄청 당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게 남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여자들은 상대방의 어떤 외모가 뛰어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유혹하는 사람한테 질투를 느낀다면 남자들은 능력적인 거 사회적으로 남자가 능력이 좋으면 거기서 오는 베네핏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능력적인 부분에서 유난히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직업 교육을 하는 곳 입장에선 소비자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분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청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고 결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건데, 그걸 이제 질투가 이겨서, 그 연봉이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투를 느껴서 억까를 굉장히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하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흔들리죠. 차라리 돈을 많이 버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팀노바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실력이면은 사실 똑같이 국비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잘할 수도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 지금도 결과가 압도적이니까. 근데 그런 건 있지만, 지금 같은 결과를 내기에는 국비 지원 시스템으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기존 커리큘럼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그런 뭐 정부 지원이 있다면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기존 커리큘럼의 이런 성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돈을 되게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잘못 양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인생에 최소한 나를 원수로 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교육자로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 자존감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아서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애증의 직업이 되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런 친구들 또 잘 졸업해서 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또
저한테는 엄청난 또 그 삶의 어떤 촉매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또 안 좋은데 좀 아무튼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